네, 이번엔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안이 확정되면서 양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모두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박수호 기자, 이 미국과 중국 모두 경주와 서울 숙소를 그렇게 예약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경주에서는 힐튼 호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코오롱 호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미국은 서울에서는 그냥 어디에 묵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에서 만약에 온다고 하면 중국은 역대 2014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신라 호텔에서 서울 신라 호텔에서 묵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신라 호텔을 유력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신라 호텔 알아보니까 11월 초에서 11월쯤에 보통 보면 이제 결혼식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 때 일부 결혼식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 기간에는 좀 미뤄주십사,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혹시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예식 일정을 취소하면서 네네네. 신라 호텔에서 네. 그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군요.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슈가 논의되는 자리인데요. 글로벌 금융인들,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한 1,700여 명 정도 경주를 찾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젠슨왕 이런 사람들도 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회담만 있다고 알고 계신 분 많은데요. 여기 에이펙의 CEO 서밋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아주 유명한 회사의 CEO들이 와서, 지금 확정된 분은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확정됐고요. 저희가 이름 잘 알고 있는 오픈 AI의 샘 올트만, 그리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애플의 팀 쿡 같은 사람들은 지금 참석 조율 중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이번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지금 내비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한미 비즈니스 테이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네. 이제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CEO를 만나서 좀 참석해달라고 직접 부탁을 했고, 이게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 젠슨왕 CEO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 AI 관련된 단독 세션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확실시 되는 거네요. 네, 젠슨왕의 네, 모습은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이끄는 글로벌 이 빅샷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AI에 관련된 서밋,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서밋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있고 하고, 네. 그럴 때 보통 이제 AI에서 많이 모이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장소죠. 보통은 AI 관련된 생태계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넓게 벌어진 것이 미국이고요. 보통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 동북아시아에서 이 AI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CEO가 모인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펙은 다음 달 말이고요. 당장 이번 주에는 유엔 총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로이터와 BBC 등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우리나라에는 97년 같은 IMF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 얘기를 했는데, 통화 스와프를 하면은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통화 스와프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가, 더 힘센 나라가 너네 핵을 그냥 다 폐기하고 우리가 대신 핵 안보 우산 씌워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 핵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나라의 국방력과 그냥 핵 안보 우산 안에 있는 그 나라의 국방력, 핵 안보 우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 작용은 분명히 할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한국이 외환 부분에서 어려움에 빠지면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달러 바꿔주기로 했어라고 하는 수합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런 약속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게 외환 보유고의 거의 한 84% 되는 상황에 3,500억 달러인데요. 네.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향후에 달러를 바꿔야 될
수요가 이 정도가 있어라는 상황에서 외국인 예를 들어 환투기 세력이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얼마나 이제 이것이 안전성 있는 핵 안보 조약 같은 것으로 작용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위험성은 그대로 분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통화 스와프가 가능하기도 한 건가요? 통화 스와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원할 때 바꿔줄 수 있겠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주요 기축통화국들 EU나 일본 같은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들이랑은 상시 통화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파운드화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 엔화 필요하거든요. 무역 같은 거 할 때. 그럼 상시 수합은 하는데 비기축통화국이랑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처럼 아주 이례적인 상황, 그래서 달러가 너무 튀어서 국제 금융 질서가 흔들리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해주는 그런 제한적인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지금 이거를 상시 수합으로 무제한으로 해달라는 건데 우리나라만 해달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만약에 해주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나라들은 왜 한국만 해줘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요걸 해줄 확률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일본이랑 투자해야 될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군 우리는 아니야. 우리 상황을 좀 감안해줘야지 우리도 투자할 수 있잖아라는 우리의 협상 레버리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는 다른 상황이니까. 예, 이번에 여한구 통상교적 본부장이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한 얘기도 그거잖아요. 일본과 우리 상황이 다르다는 걸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거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과의 이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주부터는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외교 무대는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무슨 한국 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도 연다고요? 여기에는 또 월가 금융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일단 유엔 총회에서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지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 이걸 통해서 글로벌 CEO들을 모시고 이제 AI나 반도체 이런 쪽의 투자 유치 또 한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쪽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 이제 AI나 이런 쪽의 인재들을 우리 쪽으로 좀 모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쪽으로 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기조 연설을 하죠. 첫날 네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귀환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이 끝났고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이제 복원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대회에 천명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글로벌적으로 모든 국가가 함께 행동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나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통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우리 정부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그 단어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교 무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약간 미국과의 교착 상태에 빠진 이런 무역 협상 문제에 또 어떤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에이펙은 초대형 외교 또 경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